본격적인 뉴스 브리핑 전에 만납니다. 뉴스전 빅커뮤니케이션 전민기 팀장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전민기입니다. 제가 오늘 방송 오프닝에서 포근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이 새벽은 아직 춥다라고 해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김도형님이 자전거 타다가 신호 걸렸는데 추워요. 자전거는 맞바람을 또 맞으면서 타셔야 되니까 그럴 수 있겠군요. 네. 5119님도 새벽 날씨는 아직 춥네요. 그럴 수 있습니다. 다만 일교차가 굉장히 크다고 해요. 오늘 네. 10도 이상 벌어진다고 하니까 낮 시간은 확실히 좀 포근할 것 같은데 이 아침 새벽에 출근하시는 분들 또 야외에 계시는 분들 그래도 보온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맞습니다. 7911님 3살 버릇 80까지 간단 말 틀린 말 아닌가 보네요. 자연스럽게 곤유부 103.5에 손이 가네요 하셨는데 3살 때부터 이제 들어오신 거겠죠? 지금 연세가 어떻게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80까지는 확보죠. 네, 맞습니다. 네, 뭐 고맙습니다. 이제 고령화 시대니까 뭐 100살 넘게까지 계속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과 함께하고 있는 곤유부 오늘도 아침 신문 헤드라인부터 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비핵화 관련 트럼프 발언 소식이 있고요. 거기에 태극기 부대 관련 자유한국당 소식 그리고 최근 이슈들 전하겠습니다. 네, 자 북미 회담에 앞서서 트럼프 대통령 비핵화 관련된 발언을 했습니다. 이게 대부분의 국제부 기자들이 네. 밤새 트위터를 보고 있어요. 맞아요. 이제 눈 뜨자마자 하는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살펴보겠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비핵화와 관련해서 나는 긴급한 시간표를 갖고 있지 않다. 실험이 없는 한 서두를 게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이 발언에 대한 해석이 뭐 계속 나오고 있죠. 완전한 비핵화보다는 핵 동결이나 실험 억제 같은 상황 관리에 집중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고요. 서두를 게 없다는 표현을 5번이나 썼습니다. 네. 그러니까 빅딜이 나올 가능성에 거리를 둔 것이다 이렇게 전하고 있는데 뭐 사실은 이 빅딜이 나오지 않았을 때 어떤 비판에 대해서 미리 약간 얘기해 놓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그러니까 밑밥 간다. 그렇죠. 이렇게 예. 볼 수가 있다라는 네. 해석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 뭐 더 큰 협상이 나왔을 땐 또 자기 공으로 돌리겠죠. 예, 남북 경협과 관련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네. 관련 헤드라인 보면요. 조선일보 비핵화는 어디 갔지? 동아일보는 비핵화 서두를 것 없다. 5차례 반복한 트럼프라고 정했습니다. 이 북미 회담 이제 D-6일이에요. 관련해서는 잠시 뒤에 박순봉 기자와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태극기 부대 때문에 자유한국당이 퇴행하고 있다라는 헤드라인이 눈에 띕니다. 네, 한겨레 헤드라인이고요. 태극기 부대 광풍에 퇴행하는 한국당이라고 썼습니다. 자유한국당 지도부를 뽑는 전당대회가 극우 성향의 태극기 부대에 휘둘리며 지금 논란의 중심에 섰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재기의 발판을 삼으려는 전당대회가 오히려 더 발목을 잡고 있다는 거고요. 전당대회는 태극기 부대 점령을 당했고 후보들도 맞춤형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보수 통합이 필요할 때 오히려 자유한국당은 퇴행하고 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누가 당대표가 되든지 상처는 클 것으로 한겨레 신문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자, 다음은 우리 정부가 임시정부 수립일을 임시공휴일로 검토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있습니다. 네, 한국일보고요. 임정 수립 4월 11일 청와대 임시공휴일 검토라는 헤드라인 뽑았습니다. 청와대가 검토 중이고 현재 여론 수렴 과정에 있지만 최종적으로 확정된 사안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올해가 이제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뿌리가 상하이 임시정부에 있다는 의미를 되새기기 위한 의도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4월 13일이 임시정부 수립일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4월 11일로 확정을 지은 것이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한 기념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중앙일보 헤드라인 볼게요. 현금복지 경쟁 그만 여당 구청장의 분노. 이 최근 청년수당이라든지 뭐 공로수당, 무상의료, 복지정책을 지자체들이 내놓고 있는데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원호 성동구청장이 현금복지의 문제점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여당 구청장의 주장에서 더 주목받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무리 현장 발로 뛰고 아이디어를 짜내서 정책 만들어도 간단한 현금복지에 묻히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수당 이렇게 남발하다가 지자체가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경고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현금복지는 중앙정부가 전담하고 지자체는 맞춤복지를 하는 대타협이 필요하다라는 대안도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큰 덩어리에서의 복지에 대한 이견은 없겠죠. 그렇죠. 예. 그 복지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그 스타일 뭐 어찌 보면 현금 복지냐 뭐 아니면 또 다른 복지가 뭐 있다 하더라도 네. 이 부분에 대한 스타일에 대한
지적을 현지 구청장이 했다라는 부분에서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경향신문 헤드라인 보죠. 강남북 교통격차 해소 경전철 6개 노선 신설이라는 헤드라인입니다. 서울시가 2차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발표했고요. 재정 투입해서 강북 횡단선 등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4호선은 급행화하고 5호선은 직결화한다라는 내용입니다. 박원순 시장이 그 강남북 균형발전 사업으로 내놓은 핵심 프로젝트고요. 사업비는 2028년까지 7조 2,300억 원이 투입된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헤드라인 살펴봤고요. 인터넷에 올라온 인터넷 뉴스 토픽들 보겠습니다. 조연아라는 이름 또 떴죠. 그러니까 진짜 뭐 상습적으로 나오는 이제는 네. 키워드가 됐어요. 네. 조연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하고 이혼 소송 중인 남편 박모 씨가 조 전 부사장을 상해 등의 혐의로 고소를 했습니다. 이 박 씨 측에서 조 전 부사장의 폭행 장면이 담긴 영상하고 사진을 경찰에 제출했는데 사진 보시면 몸 곳곳에 상처 나 있고 네. 영상 봤더니 이제 또 소리를 지르는 조연아 씨 모습이 담겨 있는데 그 이명희 씨 소리 지르는 모습하고 제가 느끼기엔 굉장히 비슷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녀간의 예. 목소리 톤도 좀 비슷한 것 같았어요. 그렇죠. 네. 예. 그래서 박 씨 측은 조 씨가 일상적으로 폭력과 폭언 행사했다라고 주장했고 또 여기서 충격적인 게 이 조연아 씨가 자녀들을 학대했다라는 내용도 고소 사실에 포함을 시켰는데 뭐 여기에 대해서 조 씨 측은 두 사람의 혼인 관계는 남편 박 씨 알코올과 네. 약물 중독 문제고 아이들에 대한 무관심과 방치로 파탄이 된 것이다라고 하면서 의혹을 전부 부인했죠. 그러면서 박 씨가 이혼 위자료라든지 재산 분할해서 우위 점하기 위해서 지금 거짓 주장하고 있다라고 서로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들 만나서 얘기해 보면 가장 그 지저분하고 험해지는 소송이 이혼 소송이라고 하는데 네, 별의별 이야기가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자, 그리고 현대제철이라는 키워드인데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예, 이 위험의 외주화를 근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다 가시기도 전에 안타까운 근로자 사망 사고가 또 일어났죠. 현대제철 충남 당진 공장 내 철광석을 이송하는 작업장에서 벌어졌고요. 어제 오후 5시 40분쯤에 근로자 50살 이모 씨가 철광석 환승탑 그 컨베이어 벨트 부품을 교체하던 도중에 여기 또 끼어서 숨졌습니다. 이 씨를 처음 발견한 동료가 컨베이어 벨트 정비 작업 중에 이 씨가 보이지 않아서 현장 주변 찾아보니까 여기서 숨진 채 쓰러져 있었다라고 전하고 있고요. 이번 사고 역시 지난해 12월 숨진 고 김용균 씨 사례와 마찬가지로 이 숨진 이 씨가 외주업체 소속이어서 또 더 논란이 되고 있고 최근에 이런 사고 보니까 2인 1조로 작업을 하시다가 꼭 한 분이 자리를 비웠을 그렇죠. 때 이런 네. 일이 터져요. 그러니까 사실 어렵겠지만 꼭 그 2인 1조로 함께 움직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 보입니다. 예. 뭐 현장에 있는 안전 수칙 자체 잘 지켜야겠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현장 자체가 안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사고 원인 철저히 밝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도 이 영상 봤는데요. 네. 차단봉 경비원이라는 키워드인데 이거 굉장히 어이없더군요. 어이가 상당히 없고 진짜 너무 화가 나고 진짜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미친 사람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아파트 주민이 경비원에게 욕설하고 폭행한 사건이 또 일어났습니다. 서울 강남에 굉장히 또 고가 아파트 단지였고 제일 비싼 데라 그러던데요. 예,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찾아보니까 이 아파트 입구 통과할 때 차단기를 바로 열지 않았다는 게 이유입니다. 이게 차량이 진입하면 차단기가 이제 입주 주민이면 자동으로 열리겠죠.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이 오토바이를 타고 들어와요. 그 옆으로 그냥 지나가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그게 빨리 안 열렸다고 지금 경비실에 찾아 들어가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폭행을 해요. 그리고 평소에도 이렇게 말했대요. 그러니까 차단기가 살짝 차가 와서 잠깐 멈춘 사이에 열리는데 그냥 보이면 열어라. 멈추지 않고 쭉 가게.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또 주장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어이가 없군요. 예, 그러니까 사실 그런 부분도 굉장히 어이가 이런 사람들은 없고. 어디 허허 벌판에 살아야 됩니다. 네. 차단봉 같은 거 없는 사람에, 없는 곳에. 그리고 나이도 서로 40대로 비슷하고 오히려 또 경비원이 몇 살 많아요. 근데 이 음성 들어보면 야 이 XX야 네가 젊은 놈이 이런 소리 듣기 싫으면 이런 일 하지 마. 네가 이런 일 하러 들어왔으면 꿇고 해야 될 거 아니야. 이런 폭언 뭐 더 심한 말도 있었습니다. 네. 어쨌든 경비원 입술 찢어지고 치아가 흔들릴 정도로 다쳤다고 하고요. 오토바이 소리만 들어도 약간 트라우마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문제 이 사람의 어머니가 이 아파트 경비업체 그 관련 용역에 총무라면서요. 총무예요, 총무. 그러니까 이게 네. 참 안하무인이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볼게요. 버닝썬 철거 논란 짧게 예. 한번 볼까요? 그러니까 마약 투약 성폭력 의혹으로 폐업한 강남의 그 유명 클럽 버닝썬이
기습 철거 작업을 하고 있다가 증거인멸 우려로 중단이 됐습니다. 경찰에서 또 중단을 시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한 신문사가 철거 현장 취재한 다음에 경찰한테 버닝썬 철거 사실 인지하고 있었는지 문의했더니 철거 사실 듣지 못했다라고 했고 뭐 경찰이 강제할 수는 없다라는 입장도 내놨습니다. 근데 이제 철거업계 관계자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작은 술집 하나 철거하는데도 일주일이 걸리는데 이렇게 속도를 내는 건 이례적이라는 그런 지적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경찰이 유착설이 있으니까 더 사실은 신경이 쓰일 겁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경찰 연루 의혹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되면 또 다른 의혹 계속 생겨날 수 있거든요. 좀 철저히 수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빅커뮤니케이션 전민기 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